새벽 5시 반. 이화순 여사의 하루는 언제나 이 시간에 시작됩니다. 7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화순 여사는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더욱 부지런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허, 오늘도 또 새벽이 왔구나. 화순 여사는 침대에서 일어나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했지만 그녀는 습관처럼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자리는 벌써 3년째 비어 있습니다. 남편 김봉수 씨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아직도 가끔 옆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간단한 아침 준비를 끝낸 화순 여사는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것도 남편과 함께하던 습관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산에 다녀올게요. 빈 방을 향해 작게 인사를 하고 화순 여사는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동네 앞산으로 향하는 길은 이제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으며 화순 여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도 딸 정희는 잘 지내고 있을까? 손녀 수빈이는 학교에서 무리 없이 지내고 있을까? 산길은 경사가 가파르지 않아 노인이 걷기에 적당했습니다. 화순 여사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희와 수빈이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5분쯤 걸었을까요? 드디어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산길 끝, 작은 공터에 서 있는 벚나무. 지금은 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지만 봄이 오면 연분홍 꽃잎으로 가득 찰 그 나무 앞에서 화순 여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왔어요. 그 벚나무는 남편 봉수 씨와 함께 심은 것이었습니다. 결혼 30주년 되던 해, 두 사람은 이곳에 작은 묘목을 심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이 나무는 계속 꽃을 피우겠지. 남편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벚나무 앞에 서면 화순 여사는 남편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 소리가 남편의 웃음소리 같고 나무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가 남편의 채취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이 걱정이에요. 혼자서 애 키우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지만 가끔 보면 너무 외로워 보여요. 화순 여사는 나무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딸 정희에 대한 걱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정희는 30살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때 수빈이는 고작 7살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모녀는 절망에 빠졌고 화순 여사는 딸과 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더 강해졌어야 했는데. 화순 여사는 과거를 떠올리며 자책했습니다. 사위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자신도 무너져 있을 때 딸은 더욱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린 수빈이는 아빠가 언제 돌아오냐고 매일 물었고 정희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요? 수빈아.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하늘나라가 어디예요? 언제 올 수 있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화순 여사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메었습니다. 자신도 남편을 잃은 슬픔이 컸지만 어린 아이와 함께 남겨진 딸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희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다는 책임감으로 버텼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수빈이의 숙제를 봐주고 주말에는 부족한 집안일을 처리했습니다. 쉴 틈 없는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화순 여사는 가능한 한 많은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수빈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자신의 집에서 돌봐주고 정희가 늦을 때는 저녁을 먹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정희에게는 진정한 동반자가 필요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언제까지 혼자 살아야 할까요? 벚나무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화순 여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딸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해졌으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손녀 수빈이가 상처받을까 걱정되었습니다. 30분 정도 나무 앞에서 시간을 보낸 후 화순 여사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동네 어르신들을 만나면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화순 씨, 오늘도 산에 다녀오셨어요? 네, 박 씨. 매일 가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네요. 좋은 습관이에요. 저도 따라 배워야겠어요. 집에 돌아와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던 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출근 전에 잠깐 들른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침 드셨어요? 정희는 언제나 그랬듯 화순 여사의 안부를 먼저 물었습니다. 46살의 나이에도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딸이었습니다. 아직이야. 너는 어떻고? 저도 아직이에요. 수빈이 학교 보내고 왔는데 시간이 좀 있어서요. 모녀는 함께 소박한 아침상을 받았습니다. 계란찜과 김치, 그리고 따뜻한 된장국. 평범한 아침 식사였지만 함께 나누는 시간은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정희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화순 여사는 딸의 이런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좀 이상하다. 정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응, 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정희는 수저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화순 여사는 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화순 여사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막상 딸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충격이었습니다. 뭐라고? 사람을 만나다니. 엄마,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제 나이가 46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화순 여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 수빈이가 있잖니. 그래서 더 그래요, 엄마.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화순 여사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수빈이 장래도 생각하면 저도 기댈 어른이 필요해요. 수빈이에게도 아버지 같은 존재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희의 말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16년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피로와 외로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화순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딸의 마음,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를 나누고 싶은 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손녀 수빈이가 떠올랐습니다. 7살의 아버지를 잃고 지금까지 엄마와 할머니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그 아이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수빈이가 상처받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수빈이는 알고 있니?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엄마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정희도 딸의 반응이 걱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을 굳힌 듯 보였습니다. 엄마, 저도 여자로서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수빈이를 위해서라도 더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화순 여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손녀가 상처받는다면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가족에게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킬지. 특히 손녀 수빈이의 반대가 이렇게 격렬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희야. 화순 여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16년간 혼자서 가족을 책임지며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너 혼자 힘들었구나. 엄마가 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가 계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모녀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화순 여사는 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욕망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위한 절실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새로운 변화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처받기 쉬운 사춘기 손녀의 마음을 생각하면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정희야. 무엇보다 수빈이 마음이 중요하니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 이미 결심이 굳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화순 여사의 마음은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벚나무 앞에서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새 출발을 하려고 해요.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수빈이가 걱정돼요. 그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만이 대답 대신 살랑거릴 뿐이었습니다. 수빈이는 이제 17살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그 미묘한 나이였죠. 어린아이도 아니고 완전한 어른도 아닌 그 애매한 경계선에서 세상의 모든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기였습니다. 키는 엄마보다 훌쩍 자랐지만 아직 어딘가 어린 모습이 남아있는 그 아이는 사춘기라는 거친 파도를 겪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거나 별것 아닌 일에도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았습니다. 정희는 그런 딸을 보며 사춘기니까 하고 이해하려 애썼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수빈이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남다르게 소중히 여겼습니다. 7살의 아빠를 잃었지만 그 짧았던 기억들은 오히려 더욱 아름답게 미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빠와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던 기억. 아빠가 등에 업어주며 말타기를 해주던 기억. 아빠가 자장가를 불러주던 따뜻한 목소리. 수빈이의 방 한쪽 벽에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생일사진, 여행사진,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담은 사진들. 친구들이 와서 수빈이는 아빠 사진이 정말 많다 하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수빈이는 친구들에게 아버지 자랑을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지만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가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수빈이에게 엄마의 재혼 이야기는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 화순 여사도 함께 저녁을 먹고 있던 때였습니다. 정희는 며칠째 고민 끝에 드디어 딸에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빈아. 응, 엄마. 수빈이는 스마트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늘 그렇듯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정희의 진지한 목소리에 수빈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데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희는 숨을 깊이 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빈아, 엄마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 만나고 있다고요? 누구를요? 수빈이는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분이야. 그리고 엄마가 재혼을 생각하고 있어. 그 순간 수빈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재혼이요? 응. 수빈아, 엄마 말 끝까지 들어봐. 하지만 수빈이는 이미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아빠는 그냥 지워버릴 거예요? 수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7살 소녀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7살 때 아빠를 잃은 아이의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수빈아, 아빠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있어.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하지만 엄마도 여자로서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수빈이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행복, 엄마 행복 때문에 내 아빠 기억은 어디로 가는데요. 수빈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화순 여사는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빈아, 진정해. 엄마 말을 들어봐. 아니에요. 나 그 사람 절대 못 받아들여요. 수빈이는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정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수빈아, 엄마는 아빠 잊었나 봐요. 나는 안 잊었는데. 수빈이는 울먹이며 자신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순 여사는 옆에서 그 대화를 듣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손녀의 울분은 단순한 사춘기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아이의 깊은 상처에서 나온 절규였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야, 정희야. 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다만, 수빈이한테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화순 여사도 속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수빈이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수빈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빈아, 저녁 먹어야지. 배 안 고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냥 놔둬요.
수빈이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빈이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 할머니 집에 들른 것입니다. 할머니, 수빈아. 이렇게 일찍. 화순 여사는 손녀에 붙고 빨간 눈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정말 재혼할까요? 글쎄다, 수빈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니.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화순 여사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딸의 행복도 바라지만 손녀의 상처도 걱정되었습니다. 수빈아, 내 마음도 이해하고 엄마 마음도 이해해. 어른들도 완벽하지 않단다. 하지만 아빠는 대체할 수 없어요. 아빠는 아빠예요. 수빈이의 말에 화순 여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학교에 간 수빈이는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빈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엄마와 대화를 거부했고 학교에서도 평소 활발했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인 김미경 선생님은 수빈이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수빈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좀 피곤해요. 하지만 김 선생님은 단순한 피로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빈이는 평소 밝고 적극적인 아이였는데 최근 들어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결국 수빈이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가 수빈아, 너희 엄마 새 아빠 생긴다며 하고 농담처럼 말한 것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수빈이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아, 미안. 그냥 농담이었어. 농담. 이게 농담이야? 수빈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교실 안의 모든 아이들이 수빈이를 쳐다봤습니다. 수빈아, 괜찮아? 친구들이 당황하며 다가왔지만 수빈이는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김미경 선생님은 급히 수빈이를 따라 나갔습니다. 상담실에서 수빈이를 발견했을 때 아이는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수빈아, 선생님. 수빈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선생님에게 말해볼까? 수빈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재혼한대요. 아, 김 선생님은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구나. 다른 아저씨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싫어요. 그럼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수빈이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빠 하나만 있으면 돼요. 다른 아빠는 필요 없어요. 김 선생님은 수빈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수빈아, 내 마음 이해해. 하지만 엄마도 혼자 살기 힘드셨을 거야. 그래도 아빠를 잊으면 안 돼요. 수빈이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작은 동물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기억마저 빼앗길까봐, 자신이 알고 있던 가족의 형태가 완전히 바뀔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수빈아, 아빠에 대한 기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그건 수빈이 것이야. 하지만 새 아빠가 오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수빈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아이의 마음이 이해되었습니다. 사춘기 아이에게 가족 구성의 변화는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소중한 아이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기적인 건가요? 아니야, 수빈아. 내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야. 그럼 엄마를 이해 못하는 제가 나쁜 딸인가요? 그것도 아니야. 시간이 필요한 거지. 김 선생님은 수빈이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의 상처가 생각보다 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김 선생님은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수빈이 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희는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네, 선생님. 무슨 일인가요? 수빈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희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더욱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 딸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수빈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빈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줄래?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수빈이의 얼굴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수빈아. 정희는 딸을 안으려 했지만 수빈이는 몸을 피했습니다. 엄마, 왜 하필 지금이에요? 왜 아빠 잊고 다른 사람과 살려고 해요? 수빈아, 엄마가 아빠를 잊은 게 아니야. 하지만 뭐요? 결국 새 아빠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수빈이의 말에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빈아, 그건 아니야. 엄마는 행복하고 싶다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수빈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새 아빠 오면 나는 짐덩어리 되는 거죠. 아니면 엄마는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거고요. 그 말들이 화살처럼 정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빈아, 절대 그런 게 아니야. 너는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그럼 재혼 안 해요. 우리 셋이서만 살아요. 수빈이는 울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화순 여사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수빈아, 목소리 좀 낮춰라. 이웃집에 다 들려. 할머니도 엄마 편이에요. 편이 어디 있니? 다들 힘든 거지. 화순 여사는 손녀와 딸 사이에 끼어서 난감했습니다. 그날 밤, 온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수빈이는 또다시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고, 정희는 거실에서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화순 여사는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의 행복도 바라고 손녀의 상처도 걱정되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 옳은 선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면서 수빈이의 반대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집에서는 엄마와 대화를 아예 거부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계속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엄마 마음을 바꿀 수 없을까요? 김 선생님은 수빈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빈아, 어른들의 결정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시간이 답을 줄 거야. 지금은 많이 힘들겠지만. 하지만 수빈이에게 시간은 적군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의 재혼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작은 동물처럼 수빈이는 자신만의 세계로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만난 남자는 박성호였습니다. 49살의 그는 대학 시절 정희의 동아리 선배였습니다. 당시 정희가 1학년일 때 3학년이었던 성호는 사진 동아리에서 만난 인연이었습니다. 20살 정희에게 성호 선배는 멋있는 존재였습니다. 키가 크고 말도 재미있게 하고 사진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단순한 선후배 관계였을 뿐이었습니다. 성호가 졸업하고 정희도 바쁜 대학 생활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 후 정희는 대학 4학년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성호는 오랫동안 미혼으로 지냈습니다. 그에게도 몇 번의 연애가 있었고 결혼 직전까지 간 관계도 있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에만 매진하다 보니 어느새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대학 동창회에서였죠. 정희는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고 성호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정희야, 오랜만이다. 성호 선배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20여 년 만에 만난 두 사람 모두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정희는 젊은 시절의 밝음은 사라지고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성호 역시 젊은 시절의 패기 대신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럭저럭 지내요. 정희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그녀의 표정에서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후 성호가 정희에게 커피 한 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카페에서 두 사람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성호는 아직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힘들었겠다. 성호의 따뜻한 목소리에 정희는 오랜만에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는데 오랜 선배 앞에서는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옛 인연을 되새기는 정도였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어갔습니다. 성호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연락해서 위로해줬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정희에게 성호는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였습니다. 정희야, 너무 무리하지 마. 가끔은 나한테 기대도 돼. 성호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성호는 정희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나랑 새로운 시작을 해보지 않을래? 나도 늦은 나이지만 너와 수빈이에게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정희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성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자신도 그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빈이가 걱정되었습니다. 성호 씨, 제가 혼자 키우는 딸이 있어요. 그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괜찮아. 수빈이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시간을 갖고 천천히 다가가 볼게. 성호의 진심 어린 말에 정희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수빈이에게 성호를 소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만남은 조심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수빈이가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성호에게도 미리 수빈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수빈이는 아직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해요. 처음에는 경계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마세요. 알겠어. 천천히 다가가 볼게. 드디어 만남의 날이 왔습니다. 수빈이는 엄마가 누군가를 소개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나왔습니다. 수빈아, 박성우 아저씨야. 엄마 대학교 선배님이셔. 안녕, 수빈아. 정희가 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서 너를 만나고 싶었어. 성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수빈이는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빈아, 인사해야지. 정희가 딸을 재촉했지만 수빈이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식사 자리는 어색했습니다. 성호는 수빈이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수빈이는 최소한의 반응만 보였습니다. 수빈아, 학교 생활은 어때? 여학년이지. 고2요. 아, 그럼 대학 준비로 바쁘겠네. 어떤 과로 진학하고 싶어?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성호가 무엇을 물어봐도 수빈이는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성호는 아이가 낯을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수빈아, 아이스크림 먹을래? 여기 디저트가 유명하다던데. 됐어요. 수빈이는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정희는 딸의 태도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빈아, 배불러요. 성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에 먹자.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차가워진 후였습니다. 두 번째 만남도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수빈이가 좋아할 만한 영화를 제안했습니다. 수빈아, 같이 영화 보러 갈까? 요즘 재미있는 영화가 많이 나왔던데. 저 혼자 볼 수 있어요. 수빈이는 여전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성호의 어떤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놀이공원은 어때? 관심 없어요. 쇼핑몰에서 옷도 사고. 필요 없어요. 수빈이가 차갑게 내뱉는 말마다 정희는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딸의 태도가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했지만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호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색한 미소로 버텨가며 계속 수빈이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괜찮아, 정희야.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빈이의 거부감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성호는 수빈이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정희에게 물어서 수빈이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가방을 사온 것입니다. 수빈아, 이거 너 주려고 준비했어. 하지만 수빈이는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저한테 선물을 주세요? 그냥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저는 받고 싶지 않아요. 수빈이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성호는 당황했고 정희는 딸의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수빈아, 왜 그렇게 행동하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저씨가 좋은 뜻으로 주시는 건데.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았어요. 화순 여사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른들의 선택이 아이 마음을 짓누르는구나. 성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빈이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굳게 닫혀갔습니다. 성호가 다가올수록 수빈이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수빈이에게 성호는 침입자였습니다. 자신과 엄마만의 세계에 끼어든 불청객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호가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려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번째 만남에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성호가 아빠라고 불러도 되라고 농담처럼 말했을 때 수빈이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아빠, 제 아빠는 하나뿐이에요. 수빈이는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레스토랑 안에 다른 손님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수빈아, 정희가 딸을 제지하려 했지만 수빈이는 이미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미안해, 성호 씨. 수빈이가 아직. 괜찮아.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하지만 성호의 표정에도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빈이는 성호와의 만남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 아저씨 안 만날래요. 수빈아, 왜 그렇게까지? 싫어요. 왜 자꾸 만나야 해요? 수빈이의 거부가 강해질수록 정희와 성호의 관계도 어려워졌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도 항상 수빈이 걱정이었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어려웠습니다. 정희야, 수빈이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성호도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수빈이의 마음을 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정희는 성호를 달랬지만 속으로는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계속되던 어느 저녁, 마침내 수빈이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성호가 저녁에 집으로 온 날이었습니다. 정희가 직접 요리를 해서 성호를 대접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빈이는 저녁 시간에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빈아, 저녁 먹자. 정희가 여러 번 불러도 수빈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도 정희야. 배고프면 나올 거야. 성호가 말했지만 정희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수빈이 방에서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계속 딸 방 쪽을 신경 쓰며 식사했습니다. 정희야, 너무 걱정하지 마. 아이들은 다 그런 시기가 있어. 그래도 성호가 돌아간 후 정희는 수빈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빈아, 엄마야. 이제 그만 나와서 밥 먹자.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수빈이의 얼굴은 울어서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응, 수빈아. 왜 울었어? 엄마, 나 기숙사 들어갈래. 정희는 딸의 갑작스러운 말에 놀랐습니다. 기숙사, 갑자기 왜? 집에 있기 싫어요. 수빈이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빈아, 무슨 소리야? 왜 집에 있기 싫다는 거야? 그 아저씨 때문에요. 그 사람이 자꾸 우리 집에 오는 게 싫어요. 정희는 딸의 직설적인 말에 당황했습니다. 수빈아, 성호 아저씨는 좋은 분이야. 너도 시간이 지나면.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 사람 좋아할 수 없어요. 수빈이가 소리쳤습니다. 왜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야 해요? 왜 엄마랑 저녁도 같이 먹어야 하고요? 수빈아, 엄마는 그 사람과 결혼할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수빈이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빈아, 엄마가 재혼한다고 해서 너를 덜 사랑하는 건 아니야. 거짓말이에요. 엄마는 이미 그 사람이 저보다 중요해졌어요. 정희는 눈물이 차올라 딸을 붙잡았습니다. 수빈아, 왜 그렇게까지? 엄마도 외롭단 말이야. 하지만 수빈이는 엄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가 외로운 게 중요해요. 저는 어떻고요? 수빈아, 저는 아빠가 죽고 나서 계속 외로웠어요. 그래도 엄마랑 할머니가 있어서 버텼는데.
이제 그것마저 빼앗기는 거예요? 수빈이의 말에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난 내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했어요. 그 누구도 아빠를 대신할 수 없어요. 수빈이는 울먹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잊었을지 몰라도 저는 절대 못 잊어요. 그런데 왜 다른 아저씨를 아빠라고 불러야 해요? 화순 여사는 방 한켠에서 손녀의 울음과 딸의 절규를 들으며 두 사람의 상처가 서로 부딪히며 더 깊어지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정희야, 수빈아, 그만해라. 하지만 화순 여사의 말도 두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기숙사 들어갈 거예요.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수빈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제발. 엄마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 볼게. 늦었어요. 이미 엄마는 선택했잖아요. 그날 밤, 온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수빈이는 또다시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고, 정희는 거실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화순 여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딸의 행복도 바라고 손녀의 상처도 걱정되는 상황에서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성호도 점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모녀가 갈등하는 것을 보며 과연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의 소용돌이는 점점 더 거세져만 갔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수빈이가 기숙사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후 며칠이 지났지만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직장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고 화순 여사는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빈이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인사만 대충 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는 거의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화순 여사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다리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자신이 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어느 오후 수빈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또다시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 화순 여사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수빈아, 할머니랑 잠깐 이야기할까? 수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에게만큼은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화순 여사는 수빈이를 거실 소파로 데려가 앉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서 손녀 앞에 놓았습니다. 수빈아, 할머니한테 속마음을 이야기해 보렴. 수빈이는 한참 동안 차만 들여다보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다는 거니? 엄마 마음도 이해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저는 정말 싫어요. 수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재혼하면 난 아빠를 2번 잃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화순 여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손녀의 마음이 이해되었습니다. 7살의 아버지를 잃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는데 이제 그 기억마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화순 여사는 손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내 마음 알아, 수빈아. 정말 잘 알고 있어.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가 재혼하는 거. 화순 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딸의 편을 들자니 손녀가 상처받을 것 같고 손녀의 편을 들자니 딸이 섭섭할 것 같았습니다. 수빈아, 할머니가 하나 물어볼게.
내 엄마가 웃는 걸 본 게 언제였니? 엄마가 웃는 거요? 응. 진짜로 행복해하며 웃는 모습 말이야. 수빈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의 웃는 모습. 언제였을까요?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 너 어릴 적 이후로 내 엄마는 늘 울거나 한숨만 쉬었단다. 화순 여사의 말에 수빈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엄마의 모습을 제대로 관찰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응. 할머니가 봐온 내 엄마는 항상 무언가를 참고 견디며 살았어. 너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은 뒤로 밀어두고 말이야. 수빈이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만 불행해지면 어떡해요? 수빈아, 엄마가 행복해도 저는 아빠 없는 게 너무 힘들어요. 새 아빠가 와도 제 진짜 아빠는 아니잖아요. 화순 여사는 손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수빈아, 내 아빠를 대신할 사람은 세상에 없어. 그건 할머니도 알고 있어. 하지만요. 가족이라는 건 꼭 혈연 관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란다.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가족이 될 수 있어. 수빈이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은 내 마음을 솔직하게 엄마에게 말해보렴. 하지만 엄마 마음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고 엄마랑은 이야기하기 싫어요. 엄마는 이미 마음을 정했잖아요. 화순 여사는 손녀의 완고한 태도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7살 아이에게 이런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라고 하는 것이 무리였습니다. 수빈아, 할머니가 하나만 부탁할게. 뭐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기숙사 들어가는 것도 좀 더 생각해보고. 하지만 집에 있으면 그 아저씨를 계속 봐야 해요.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잖니. 힘들 때일수록 더 가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 수빈이는 할머니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화순 여사는 정희와도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희야, 수빈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알아요, 엄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 정말 재혼할 마음이 확고한 거니? 정희는 어머니의 직접적인 질문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엄마,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성우 씨는 정말 좋은 분이고 저희 모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 같아요. 수빈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니?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수빈이도 나중에는 이해할 거예요. 화순 여사는 딸의 확신에 찬 대답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수빈이는 학교에 가고 어머니도 외출한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정희는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유품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시계. 남편이 신혼 때부터 차고 다니던 그 시계는 이제 멈춰 있었습니다. 시간도 남편과 함께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들. 신혼여행 사진, 수빈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 가족 나들이 사진들.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받았던 위로 편지들. 친구들, 동료들, 친척들이 보내준 그 편지들을 읽으며 정희는 당시의 절망감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 되어야 하나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여보,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요. 정희는 16년간 혼자 감당해온 모든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육아의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외로움. 수빈이가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내가 정말 이기적인 엄마인 걸까요?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딸은 내가 재혼하는 걸 죽어도 싫어하고 나는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방에서 나온 수빈이가 거실에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은 엄마가 아빠의 유품들을 꺼내놓고 울고 있는 모습. 수빈이는 그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정희는 딸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빈아, 언제 나왔니? 수빈이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도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만 아빠를 잊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엄마도 아빠가 그리워요? 응, 정말 많이 그리워. 그럼 왜 다른 사람과 결혼하려고 해요? 정희는 딸의 순수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수빈아,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힘들 때가 있어. 하지만 아빠를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배신이 아니야, 수빈아. 아빠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야. 하지만 수빈이에게는 그것이 배신으로 느껴졌습니다. 엄마, 제발. 수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한테 새로운 아빠는 필요 없어요. 그 외침은 정희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딸의 절규 속에 담긴 절망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수빈아, 엄마, 우리 셋이서만 살면 안 돼요? 엄마, 나 할머니? 수빈이는 울며 매달렸습니다. 왜 꼭 새로운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 정희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수빈아, 엄마가 행복하면 너도 행복할 거야. 아니에요. 엄마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저는 더 불행해져요. 모녀는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는 모두 옳은 말이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화순 여사는 밖에서 돌아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딸과 손녀가 서로 붙잡고 우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만해라, 둘 다. 화순 여사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잠시 울음을 멈췄습니다. 이렇게 싸우면 뭐가 해결되니? 서로 상처만 주고받을 뿐이야. 엄마, 할머니, 정희야, 너도 수빈이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야 하고, 수빈아, 너도 엄마 입장을 생각해 봐야 해. 하지만 당사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수빈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과 결혼하려고 할까? 정말 이해가 안 돼.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늦게까지 고민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기적인 걸까? 수빈이를 위해 내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화순 여사는 두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며칠 후
성호가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야, 요즘 어때? 수빈이는 좀 나아졌어. 아직 어려워요. 정희의 목소리가 힘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아이가 받아들일 때까지 더 기다려야겠어. 성호 씨, 미안해요. 제가 수빈이를 잘 설득해 볼게요. 하지만 성호도 점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모녀가 갈등하는 것을 보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정희야, 무리하지 마. 우리 관계가 수빈이에게 상처가 된다면. 아니에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하지만 정희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희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 무엇을 선택하든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과 아빠에 대한 그리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화순 여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일까? 혈연 관계가 전부일까? 아니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할까? 갈등은 계속되고 있었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 사람은 각자의 진심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는 서로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불확실했고 가족의 미래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갈등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정희는 성호와의 만남을 줄였고 수빈이는 여전히 재혼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화순 여사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성호 역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정희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수빈이의 거부감이 워낙 심해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모녀가 갈등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점점 더 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호는 정희에게 진지한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성호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했습니다. 정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우리 관계 말이야. 이대로 계속하는 게 맞는지.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성호의 말투에서 무언가 결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성호 씨, 정희야, 나도 정말 많이 고민했어. 수빈이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작정 밀어붙이는 게 옳은 건지. 성호는 커피잔을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너와 수빈이 모두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내가 오히려 너희 모녀에게 상처만 주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니에요. 수빈이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정희는 성호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호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수빈이 입장에서 생각해봐. 아버지를 일찍 잃은 아이가 갑자기 새로운 아버지를 받아들이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도 나도 처음에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 한 달을 보니까 수빈이의 상처가 생각보다 훨씬 깊다는 걸 알겠더라고. 성호의 말에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딸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격렬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 그럼 우리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성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 내가 계속 옆에 있어도 될까요? 아이가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데. 그 순간 정희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성호의 말은 사실상 이별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성호 씨,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내가 딸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쪽에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고 다른 쪽에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는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와 커피 머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희는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빠르게 떠올렸습니다. 16년간의 홀로서기, 수빈이를 키우며 견뎌온 외로움과 고단함, 그리고 성호를 만나면서 느꼈던 행복과 안정감.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딸의 상처와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7살의 아버지를 잃고 지금까지 상처를 안고 살아온 수빈이. 그 아이에게 아버지의 기억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새로운 남자와 결혼한다면 수빈이는 정말로 아버지를 2번 잃는 기분일 것입니다. 성호 씨. 정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사실 이 한 달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정희야. 수빈이를 보면서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동시에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나 싶기도 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성호는 숨을 죽이고 정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정희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호 씨, 미안해요. 지금은 제 딸이 먼저예요. 그 말을 들은 성호의 얼굴에는 실망이 스쳤지만 동시에 이해한다는 표정도 보였습니다. 정희야, 수빈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언제 수빈이가 준비가 될지, 아니 과연 준비가 될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야, 나는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수빈이가 언제 마음을 열지 아무도 모르잖아.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성호의 말이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무한정 기다릴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계속 너희 사이에 끼어 있으면 수빈이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정희는 성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한 달 동안 수빈이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럼, 정희야, 나는 너를 포기하는 게 아니야. 다만 지금은 수빈이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지. 성호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빈이가 성인이 되고 자신의 길을 찾게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성호 씨, 지금 우리가 억지로 밀어붙이면 수빈이만 더 상처받을 거야. 그건 너도 원하지 않을 거고. 정희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성호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행복이 또다시 멀어져 가는 것 같아 슬펐습니다. 미안해요, 성호 씨. 정말 미안해요. 미안할 게 뭐 있어. 너는 좋은 엄마야. 딸을 우선시하는 게 당연한 거지. 두 사람은 그날 밤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면서도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성호 씨, 혹시 나중에라도 정이야, 미래의 일은 미래에 생각하자. 지금은 수빈이에게 집중해. 성호는 마지막까지 배려심을 보였습니다. 정이는 그런 성호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이는 거실에 혼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일까? 딸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정말 최선일까? 하지만 수빈이의 얼굴을 떠올리면 답은 명확했습니다. 아직 상처받기 쉬운 나이의 딸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수빈이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수빈이가 알아서 눈치챌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실제로 수빈이는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성호가 더 이상 집에 오지 않고 엄마의 표정도 예전과 달라진 것을 눈치챘습니다. 처음에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그 남자가 사라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빈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예전보다 더 자주 한숨을 쉬고 밤에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울적한 표정으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수빈이는 점점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엄마가 행복할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닐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수빈이는 엄마 방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수빈이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응, 수빈아. 들어와. 정희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지만 사실은 글씨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자고 있었어요? 아니야. 무슨 일이니? 수빈이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빈아,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구나. 엄마, 그 아저씨는 누구? 박성호 아저씨요. 요즘 안 오시는데. 정희는 딸이 이 이야기를 꺼낼 줄 몰랐습니다. 아, 성호 씨. 요즘 바쁘신가 봐. 정말요? 수빈이는 엄마의 거짓말을 알아챘습니다. 엄마의 표정과 분위기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쟤 때문에 무슨 소리야? 엄마가 그 아저씨랑 헤어진 거 아니에요. 정희는 딸의 직접적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수빈아, 제가 너무 반대해서 엄마가 포기한 거죠. 수빈이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수빈아. 엄마, 거짓말하지 마세요. 엄마 표정 보면 알 수 있어요. 정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빈아, 엄마, 제가 이기적이었나요? 수빈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야, 내가 왜 이기적이니? 엄마 행복을 방해한 거잖아요. 정희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수빈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뿐이야. 하지만 엄마는 불행해졌잖아요. 불행하지 않아. 너와 할머니가 있으니까 충분히 행복해. 하지만 수빈이는 엄마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표정을 보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응. 저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수빈아,
하지만 동시에 아빠를 잊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어요. 수빈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아빠가 생기면 진짜 아빠의 자리가 없어질 것 같았어요. 정희는 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빈아, 아빠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 그건 엄마도 알고 있어. 정말요? 정말이야. 새로운 사람이 와도 아빠는 아빠야. 수빈이는 엄마의 말에 조금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빈이는 잠들기 전에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엄마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며칠 후 수빈이는 용기를 내어 엄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수빈이는 엄마 방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희는 딸의 울음소리에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수빈아, 왜 여기서 울고 있어? 엄마, 미안해요. 수빈이는 엄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엄마 행복 막으려던 거 알아요. 정말 미안해요. 정희는 딸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빈아, 일어나. 무릎 꿇고 있을 필요 없어. 엄마, 저 정말 반성했어요. 무엇을 반성했다는 거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제 마음만 생각했어요. 정희는 딸을 일으켜 세워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수빈아, 너는 이기적이지 않아.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거야. 하지만 엄마가 불행해졌잖아요. 수빈아, 엄마, 그 아저씨랑 다시 만나세요. 정희는 딸의 갑작스러운 말에 놀랐습니다. 뭐라고? 박성호 아저씨요. 다시 만나세요. 수빈아, 갑자기 왜? 엄마가 행복해야 저도 행복해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슬퍼하시니까 저도 너무 힘들어요. 수빈이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빈아, 너는 아직. 엄마, 저도 노력해 볼게요. 노력. 그 아저씨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해 볼게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지만. 수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나도 아직 아빠를 놓을 준비가 안 됐어요. 정희는 딸의 솔직한 고백에 눈물이 났습니다. 수빈아, 엄마, 시간을 주세요. 조금씩 천천히. 그 아저씨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정희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수빈이가 이렇게 성숙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놀라웠습니다. 수빈아, 고마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줘서. 엄마, 제가 변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괜찮아질 거야. 두 사람은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모두 눈물에 섞여 나왔습니다. 화순 여사는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딸과 손녀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화순 여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가족이란 건 결국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하는구나.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같은 생각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에서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답은 없어도 서로 버티는 힘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지. 화순 여사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혈연 관계만이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힘이 되어주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 정희는 성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성호 씨, 시간 있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정희야? 무슨 일이야? 수빈이가 변했어요. 정희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성호에게 설명했습니다. 정말 수빈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네. 아직은 완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노력해보겠다고 했어요. 성호는 수빈이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천천히요. 수빈이가 준비될 때까지 천천히. 정희의 말에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서두르지 않을게.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수빈이가 마음의 준비를 할 때까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완벽한 해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려는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행복과 자식의 상처 사이의 균형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것이야말로 가족을 지탱하는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이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옳았든 그르든 결국 가족은 서로의 상처를 껴안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다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가 있다면 시간은 분명히 우리 편이 될 것입니다.